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새로운 거 막 창출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김 대표는 과연 단타 어떻게 하느냐, 데일리 시황 보면서도 본보에서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정리해야 될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술적 분석과 단타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는지에 약간 맛보기 한 번에 다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또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다음 주 이러면서 또 나가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 매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편견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치 투자자니까 그냥 꾸준하게 가서 종목의 가치를 믿고 그냥 계속 모아가서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분들의 성향은 안 맞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아놓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돈 버는데 뭐 가치 투자로 해서 뭐 1억을 벌었고 단타로 해서 1억을 벌었고 뭔 차이입니까? 또 똑같은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잔잔바리로 버는 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증시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보다는 중단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메가 스터디도 아니고 중단기, 즉 약간 스윙 개념과 단기의 매매를 좀 어느 정도 보강해서 그의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같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싸게 샀다가 일단 비중 좀 줄여서 부담 없는 금액만 가지고 끌고 갔다가 또 조정 나온다 그러면 또 사고 대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는 게 정신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내 계좌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가장 핵심은 내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단단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한 이틀 정도 좀 밀렸는데 내가 계좌가 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살 금액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장 핵심은 계좌를 좀 가볍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최소 한 30%나 20%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시장에, 근데 내일 갔는데 내일이 어떤 시장이 바뀌고 또 어떤 식의 스타일이 움직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주도 종목이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 그냥 한 번쯤 대응해서 좀 짧게 치고받고 한 다음에 챙긴 다음에 나머지 계좌가 나는 이쪽을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계좌가 안 갈 걸 대비해서, 그리고 또 그게 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언젠가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 쪽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현금은 좀 가지고 그 시장에 맞게 대응하면서 시장을 보강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또 하나의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에 좀 관심, 그러니까 즉 시장의 이슈나 아니면은 시간외에서 종목들이 움직인 거나 아니면 최근에 주도주나 이런 쪽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타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고 있죠, 제 후배들, 제 툴과 제 매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했던 후배들도 똑같이 다 기술적 분석만 보고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그대로만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가장 많이 누구보다 열심히 시장 이슈 체크하고 거기다가 어떤 주도주가 뭘까라고 고민들 많이 해가면서 그걸 통해서 단기 매매 쪽도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의 좀 친해 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는 키움의 영웅전이 있죠. 수익률 게임 대회. 거기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드리는데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래도 그냥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려준 툴, 저희의 같이 쓰는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유튜브 봤더니 이거 좋다더라, 그래 그거 가지고 덜컥 사서 수익 나게 되면 나 거기 열혈 팬,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찾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제가 가치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들 많이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심 종목에 넣고 그 주가의 추이를 추적해가면서 거기서 기회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정리했다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든지 거기 가니까 잘 맞춰 종목 사게 되면 그냥 20% 30% 올라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만드는 과정들이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트레이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트레이더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아주 딥하게 보다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저도 가치 투자나 트레이딩 쪽을 하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솔직히 문과입니다. 열심히 그냥 봐서 시장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식 자체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정도, 거기다 약간 플러스해서 이게 나중에 여파가 확산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지, 저희가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깊은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딥하게 파서 난 이거는 완성시켰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지식에 내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좋아 보여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주식만 사다가 그런 얘기 있죠. 어떤 해당 산업의 연구원 아니면 거기서 현직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을까요? 물론 더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을 깊게 연구하면서 하게 되면 종목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트레이딩 할 만한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즉 깊이 들어간 것보다 제가 보기엔 이해도를 높여서 여러 가지 습자지라고 그러죠. 얇고 넓은 게 좋지 하나로 깊게 샤프심처럼 쫙 들어가는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매매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나오더라 라고 해서 공부는 물론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양하게 그리고 또 편견 없이 모든 섹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걸 또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닐까 안쪽에서 그거는 살짝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다 한쪽에서 봤을 때 트레이더는 일단 열린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너무 한쪽에 집중하는 게 안 좋은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또 이렇게 시장 뉴스나 이슈 시간 되실 때마다 아니 뭐 퇴근하실 때 뭐 이제 저희 당연히 가치 투자 보시겠지만 보시면서 하시겠지만 약속 그렇겠지만 거기서 또 이제 뉴스들 보실 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섹터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해 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안쪽에서 그런 변화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종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만 한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수익으로 창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도 얘기 드린 게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딱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적중력 아니면 좀 대응력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큰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 제가 자꾸 뭐 매크로 지표 얘기하고 뭐 달러가 어쩌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쩌고 이런 걸 왜 보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방향들이 잡히다 보니까 시장의 힘, 매수세의 흐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견눈질로는 시장의 움직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일리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약간 외국인들 선물 동향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다가 현물 규모가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런 때 외국인들이 현물 들어오는데 어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주도주의 성격들이 크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큰 그림들들 그리고 또 한 10시 반 넘어가면 중국에 또 변화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바뀌고 그러면 아무리 개별주고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큰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면서 약간 맛보기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는지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다가 오늘 딱 복귀해서 오늘부터 뭘 매매하지? 라고 딱 생각했을 때 일단 먼저 찾는 게 요즘 주도주가 뭐지? 그러면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들 쭉 많이 보겠죠. 첫 번째. 그리고 또 시간의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도주가 뭘까? 이런 거 주도주 많이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제 시간외에서 강했던 거 뭘까? 이게 다 바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강했던 거는 갭상승, 약했던 거는 갭하락인데 갭하락을 많이 이용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실망 매물 때문에 먼저 이렇게 쭈룩 들어올 테니까요. 그걸 다 받고 움직이는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던 종목, 보던 종목이 어떤 악재나 다른 이슈로 인해서 갭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강했던 종목들을 오늘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고 하는 갭 상승 이후의 전략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많냐는 겁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디 많이 붙을까? 요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많은 거를 처음에는 보고 움직였었는데 약한 종목도 있고 강한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2,000원대 이하 종목들을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탄력들이 강하지 않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랑 맞아서 강하지 않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좀 탄력들이 약간 그런 투기적인 매매가 들어오다 보면은 주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빼버린다든가 그리고 그 밑에서 꼬리 쫙 달고 올라와서 사람을 호미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가 사고로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약간 자제하는 편이고 시총 만약에 1,000억 이하 정도는 그렇다고 아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비중을 줄여서 하죠.
그래서 그 비중 관련된 쪽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많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등락률 상위 종목들에 더 많이 포진돼 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시세와 거래량이 같이 붙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매매하시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마 시총 상위 종목들을 더 많이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가 아니라 상승률 상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죠. 이걸 많이 보고 거기서 흐름들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여기는 같이 제가 화면이 저는 보통 한 2개 씁니다. 3개는 너무 눈이 정신없더라고요. 무슨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2개 정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거래량 집중 매수들 들어오는 것들. 그러나 즉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체결량 1억에서 설정하는 거 있죠. QM에도 다 있고 대부분의 HTS는 뭐 엑스레이 분석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시간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러면 띠링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뜨는 걸 보면서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턴하는 그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저 종목들이 지금 강하구나. 그러면 딱 지금 자리가 어딘지 보고 그걸 좀 이용할 거 없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기준을 대금으로 봅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1억 이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계속 띠링 이러면서 저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억 이상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보셔야 그래도 묵직한 거래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세팅을 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시간에서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하나가 이제 뭐 유비케어 이런 쪽이죠. 예,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 들어오면서 이게 시간에서 강했다라는 쪽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의사협회랑 격돌이 정부랑 되다 보니까 여전히 뭐 전공의 쪽이 한 9천 명 사퇴했고 정부는 복귀 명령 6천 명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깊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높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딱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텔레닥이라는 회사, 이게 비대면 진료 관련된 많이 움직였던 코로나19 때부터 많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어제 20% 가까이 또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도 여기서 언젠간 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살짝 좀 위축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강력하게 비대면 의료를 이번 기회는 좀 해보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보기엔 최대 수혜는 AI 의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보기는 하되 그럼 이런 유비케어 아니면 뭐 인성정보 이런 게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것도 아침에는 살짝 볼 수는 있겠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면 마치 시작하고 분의 패턴이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올라오면 팔자라는 느낌인데 시작하고 매매할 거 있나라고 보는데 시작하고 딱 보게 되면 강하게 밀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13분에 해결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3분봉을 보는데 3분봉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맞추고 그 다음 패턴. 그러니까 즉 12분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거의 시장의 방향이 종목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작하고 그냥 쭉 밀립니다. 그러면 아하 매물 압박이 크구나. 그런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를 맞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가 이거를 사도 되는지 흐름들 쪽에서는 요 정도쯤에서 이거를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자리에서는 거의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 들어왔다가 이제 쭉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대면 안 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 정도쯤에서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있죠. 딱 지지하고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빠르게 들어가죠. 그러면 딱 들어가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 있죠. 그러니까 다시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3분봉의 짧은 이평선 여기 들어가는 것짜리 여기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5,500원대 정도쯤 초반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갈 겁니다. 근데 가다가 또 멈추죠. 멈추고 왔다 갔다 합니다. 멈추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저항권들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시가 부분을 강하게 못 돌파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 5,590원, 5,600원대 쪽에서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 봐야 이게 지금 뭐 80원, 뭐 100원 차이면은 1.5%, 2% 사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더 못 벗는다. 그러면 손해 안 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메리트 없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보고 더 못 벗어나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이런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대응이 안 되니까 또 여기 시가 쪽에서 크게 못 벗어나니까 고지점에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세는 왔다 갔다 해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항이 크다 보니까 시세는 약간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유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테마가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대응은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직접적으로 막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쪽은 좀 소멸되는 테마. 근데 어제 보다 보니까 또 기사 중에 그런 게 나왔었죠. 정부가 그린벨트를 비수도권 쪽에서 해제를 할 것이다. 비수도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스마트팜 관련된 쪽을 또 늘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이 아닌 쪽에서 좀 그린벨트에 땅 가진 회사들 뭐 SG 세계물산 뭐 이런 회사들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건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러면 그쪽까지 못할 텐데 그러면 끝에 나오게 되면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그 관련된 쪽 갭 상승하고 쭉 들어가는 게 보이죠. 시가 들어가고 힘 확인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다. 저도 매매를 했으면 따라갔을 겁니다. 이 정도쯤에서 들어가서 수익 나오겠죠. 이럴 때 만약에 대응 못했다 그래도 요거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하나만 기억하세요.